안녕하세요. PB 마케팅 김하성입니다. 요즘 팟빵에서 가장 핫한 대한뉴스입니다. 대한뉴스. 여러분 대한뉴스만 딱 봐도 알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하는 전문성, 그 다음에 시사, 그 다음에 분석, 제시까지 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뭐 잘 아는 뭐 패널은 별로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님이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일 거예요.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이 대한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중간에 PPL 하는 광고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한뉴스에 나오는 과일이라든지 식품 같은 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엄청나게 팔려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검색만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뉴스의 그 식품 광고는 엄청나게 잘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한뉴스 컨텐츠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식품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후원. 분명히 맞습니다. 한 번 광고할 때마다, 중간에 광고할 때마다 광고주도 윈하고 이제 소비자도 윈하는데 프로그램도 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한뉴스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지만 오디오 청취는 팟빵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로 여러 가지 방송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해서, 여기는 구독자가 9,000명인데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확인했을 때가 7,000명인가 8,000명이었으니까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잠깐 8% 이상 무공리를 이용하고 높은 월고립 등으로 부담을 느낀 치열한 정책적 관계와 이런 오늘 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세훈 후보님도 좋아하고 친한 사이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품격 있게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TV 토크도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고발 조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께서 민영화 문제 이런 걸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고발한 것 같고, 또 이번에 부채 4.7조 원 되는 우리 캠프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그 예산 결산을 기초로 발표한 걸 가지고 또 저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캠프에서 막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절대 고발 조치 안 하겠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TV 토론에서 국민 앞에 토론하는 게 정상이다. 정치라는 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오세훈 후보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에 나와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김포공항 그 사안과 저의 마지막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책임, 현재와 협력으로 서울 발전, 서울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기득권공화국을 만들려는 세력과 이들의 아부많은 후보들에게 순순히 길을 내주고 문을 열어줄 것이냐, 민주, 민생, 평화의 보루를 쌓을 것이냐.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과거의 발이 웃길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보다 한 보 앞서 걸어야 할 때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후보는 불문스러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제가 발표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발전시켜볼 만한 논의나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공항 소음 등으로 인한 서부권 피해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서부권은 강서 양천으로 하나? 까지 금
온천 등의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작년 7월과 11월 두 차례 공원에서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립니까? 국민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선거 유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교통 인프라를 깔고 김포공항을 이전해 서울 서구권 1200만 평의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를 판 과감한 개발을 지난 가을부터 일관성있게 준비했습니다. 후속 조치, 후속 솔루션을 마련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성시켜 본 것입니다. GTX D Y자 노선, E 노선 발표, 인천공항 접근성이 높아지는 해결책이 마련된 후에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또 제가 올림픽대로 지하화, 강변북로 지하화 공약을 또 같이 청구해서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 인프라가 완벽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인 김포공항 이전은 오세훈과 같은 당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원희룡 장관의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도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주 친한 사이더만요. 사진까지 배우입니다. 본인의 선거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부의원 선거까지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 후보가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공약을 몰랐다고 하시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급조된 졸속 공약이라고 저를 주장했다면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검찰공화국의 일방 독재에 맞서는 우리는 공정과 책임, 견제와 협력입니다. 자, 대한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오마이뉴스에서 송출한 저걸 하네요. 제가 이제 그 포맷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한뉴스 같은 경우는 저널리즘 띵 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광고 이정처럼 새로운 그 코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뉴스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포맷을 보시면 예, 이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되게 뭐라 그럴까 막 얘기하는데 편하게 얘기하지만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조중동 같이 이런 기존에 있는 언론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한뉴스가 됐다라고 보고요. 태울까? 인식이 모양 시킬까? 한국 등에서 이거 웃기다고 얘기 여자들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안 해. 네. 그 총회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뭐?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저거를 뭐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데 제가 이 장면을 지금 못 잡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한뉴스에서 나온 식품은 엄청난 판매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광고주님들이 광고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효과가 검증돼 있고 팬들이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얘기해봐. 구경하자. 한 번만 열어보자. 아니야, 나 너 학생 때였어.
핀단 이런 제품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혈액순환 좀 안 되고 답답할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PPL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다. PPL이 보통 30초 넘어가고 1분 정도 되면은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분 넘어가고 2분 되면 되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시간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되게 진짜 좋습니다. 산다면 진짜 산다. 그냥 보약 한 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개를 주신다는 거고요. 보약도요. 네, 젊었을 때 먹어야 약 많이 먹어요. 저기 그냥 이건 그냥 어차피 솔직하게 말씀하면 상이 안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럼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상이 잘 안 받는 편이라서 그럼 내가 신약만 먹을 거예요. 신약만 먹을 거예요. 정말 자기 몸 부자를 챙겨. 근데 나 이거 좀 쓰더라. 난 이거 맛있더라. 그래? 지금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이거 잘 맞아. 신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걸어서 일어날 때 나무 수지 있잖아요. 그 수지 중에서 고급 그 수액을 농축시킨 거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액을 농축시킨 거. 수액. 비싼 거니까 수액 아니야 수액. 아겠지. 그렇지. 그거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돼. 하지만 우리 건희 여사 신경 쓰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뉴스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부족해요. 솔직히 모든 걸 공작을 하지 말고. 딱 3명의 촬영기사 1명, 그다음에 엔지니어 1명 정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전한 뉴스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대한뉴스처럼 그 정보에 편향된 정보만 받는 사람들, 또 뉴스 쓰고 이럴 때는 아닌 게 아니지. 보시면은 한쪽에 편향된 권력으로 이제 그 국민들한테 호도할 때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뉴스 프로그램은 좀 살려줘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교롭게도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김포공항 그 이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포공항이 왜 이전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강서구에 살아요. 그래서 강서구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강서구 와서 한 하루만 잡으십시오. 비행기 소음에, 두 번째는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13층, 15층을 못 넘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월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면 TV가 안 나온다고. 예전에는 이제 안테나로 했는데 그런 소음을 겪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정책이 좋으냐 싫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대안을 냈고 그 대안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공항 부지 엄청 커요. 그 엄청난 김포공항의 그 부지로 뭐 우리나라 뭐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잖아요, 사실. 그 서울이나 서울에 이제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지을 수 있다. 그곳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리고 진짜 정책 위반자가 그 신월동에서 한 달만 살아보면은 막 미치려고 할 거야, 진짜. 정말입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쑥 내려가요. 그럼 거기서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소음이 막 납니다. 그러면 핸드폰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서울은 그런 신월동, 그러니까 목동, 강서구, 목동 뭐 이런 데에 피해 보상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옮기는 게 저는 그래요. 그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자. 이 부분이 내가 검토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그 서남권에 있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김포공항이 가까워요. 근데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한들 차 타고 가면은 뭐 한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만 요새 보니까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주차비가 비싸요. 그 주차비를 다운 시켜주면 아무 불만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다 거의 다 차 타고 가잖아요. 그 여행 가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항 버스 타고 가서 이렇게 타고 가서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차 타고 가고요. 그 단체 여행이나 이제 버스 타고 주로 많이 가죠. 뭐 물론 택시 타고도 많이 가지만 그런 거 있는 거죠. 택시 타고 가는데 그 인천공항 톨게이트 비용을 낮춰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그 정책을 다시 그 송영길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러니까 마곡하고 김포공항하고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 타고. 근데 그 거리에 그 제2의 강남처럼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 그러면 그쪽에 대한 신도시가 김포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일산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그쵸? 뭐 여러 가지 계양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곡지구에 들어가 있는 R&D 센터라든지 기업들이 다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곡을 제2의 강남으로 생각해요. 아직은 좀 적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트렌디한 게 나오고 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도시가 딱 들어왔어. 근데 괜찮아. 이러면 어떨 거예요? 좋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 개념을 누가 먼저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그 안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안 좋다, 안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니 장기 과제로 가자라고 하는 게 훨씬 그림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내일 선거가 어떻게 결판이 나는지 참 흥미롭고 좀 재밌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하나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